함수의 그래프 세 번째,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과 극값을 가질 조건.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도함수를 0이라고 해서 극값을 위주로 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꼭 극값을 위주로 해서 그리는 방법만 있는 건 아니에요. 대체로 X절편을 위주로 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X절편을 위주로 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극값이 뭔지는 당연히 알 수가 없는 거죠. 대체로 미분 쪽에서는 극값을 위주로 해서 그래프를 많이 그리고, 뭐 다음 단원에서 배우는 적분이나 이런 걸 할 때는 또 X절편이 극값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X절편 위주로 해서 그래프를 그리기도 합니다. 3차 함수 같은 경우에 X절편을 위주로 해서 그래프를 그린다는 게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Y는 뭐 인수분해가 되어 있으면 좋겠죠. 그래야 X절편을 구하기 쉬우니까 4라고 할까요?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로 되어 있는 거죠. 우리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로 되어 있으면 기본적인 모양이 이런 식의 모양이 된다고 그랬었죠. X절편이 1, 2, 4 이렇게 3개가 나왔어.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일단 X절편 4개, 3개를 찍어. 1, 2, 4. 요 3개를 그대로 통과해 줘야 돼. N자 모양을 그리면서. 당연히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되겠어? 요렇게 그려줘야 되겠죠. 아무래도 요 간격이 좁고 넓다 보니까 좀 조금 올라가고 많이 내려왔겠죠. 그죠? 요런 형태로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어요. 물론 이렇게 그리면 극대값이라든지 극소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표현이 안 되어 있죠. 극대값이나 극소값을 정확하게 구하고 싶으면 사실은 다 전개를 새로 한 다음에 미분을 해서 0되는 값을 찾아줘야 되겠지. 아니면 뭐 곱의 미분을 하든가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역시 기본적으로 최고차의 개수는 양수를 만들었는데 중근이 포함되어 있어. 저런 경우에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X축에다가 X절편 2개를 찍고요. 중근이 아닌 요 근 같은 경우에는 통과하게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고, 중근인 경우에 3에서는 접하게 그려줘야 돼. 스친다고요. 튕겨나가듯이 그래프를 그려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3에서는 그래프가 아마 이렇게 그려지든가 아니면 이렇게 그려지는 게 맞겠죠. 근데 요것도 통과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는 이렇게 통과를 한다는 얘기니까 이건 3차 함수의 기본적인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일 때 그래프의 모양이 맞지 않지, 그지? 그래서 다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인데 여기는 접하게, 여기는 통과하게 N자 모양을 그리려면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요 정도가 되는 거죠. 요렇게요. 이러시겠죠. 그럼 이제 여기에 극대가 극소는 알 수 있겠네요. 여기에 극대가 있을 텐데 그거는 뭐 지금으로서는 알기가 힘들죠. 미분을 다시 해서 뭐 0되는 방정식을 다시 풀어서 찾아줘야 되는 거니까 조금 힘들죠. 또는 요 비례 관계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여기를 암산으로 잘 계산할 수도 있겠지.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1 플러스 3분의 2 해서 3분의 5를 대입하면 극대가 되긴 되는데 이런 비례 관계는 또 개별적으로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알려줄게. 어쨌든 중근이 있을 때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 있다. 또는 반대로 뭐 x-1의 제곱에 x-3이다. 중근이 더 작은 쪽으로 중근이 있어. 이쪽에 중근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진 않겠지. 여기에서 접하면서 여기를 통과해 줘야 되는 거니까 새로 할까요? 여기에 접하면서 여기는 통과해 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접하다가 여기는 통과하는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3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야 N자를 그릴 수가 있는 거죠. 또는 N자 모양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시작을 해야 이렇게 돼야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또는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거겠죠. 기본적인 출발, 3차 함수의 출발. 최고차의 개수가 지금처럼 전부 다 양수인 경우에는 출발 자체를 왼쪽 밑에서부터 출발을 한단 말이야. 출발을 하다가 접해야 되겠네 라고 하면 이렇게 꺾어주면 되는 거고, 통과해야 되겠네 라고 하면 통과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예요. 중근의 위치가 어디에 있든 이거 마찬가지죠. 통과해야지, 그 다음에 접해야지, 이렇게 그래프가 자연스럽게 그려질 수가 있는 거죠. 절편들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다. 물론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y는 x-1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얘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요거는 실근 1 같죠. 그럼 1을 통과해 줘야 되겠죠. 1.
근데 이건 뭐예요? 허근을 갖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1밖에 근이 없는 거예요. 1밖에. 그러니까 그래프가 1만 통과를 하는데 어쨌든 얘는 N자 모양이 될 테니까 아마 이렇게 되든가 아니면 1을 통과하는데 미리 이렇게 한번 꺾어지고 되든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전개를 해서 도함수를 구해봤더니 아예 뭐 x절편 자체가 없다. 그러니까 중근이나 허근이 나온다. 그럼 이제 이런 모양이 또 아니겠죠. 계속해서 증가하는 형태 그래프가 되긴 되겠죠. 어쨌든 x절편들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필요한 거냐?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일단은 미분에서 3차 함수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다음에 다시 0 이렇게 해서 방정식, 3차 방정식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라서 3차 함수의 그래프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연습이 돼 있어야 되어서 이렇게 좀 길게 설명했습니다. fx는 이런 그래프가 있는데 일단은 미분을 했죠. f'은 다시 지금은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일단은 미분해서 0이라고 해서 방정식을 만들었어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근데 이게 몇 차 방정식이라고? 지금 우리가 4차 함수에 대해서 배우고 있으니까 3차 방정식이 된다. 3차 방정식. 일단 0되는 근을 찾아줘야 되겠죠. 근. 실근 한 개는 무조건 보장돼 있어요. 3차 방정식은 실근이 없는 경우는 없어. 셋 다 허근 이런 건 없어. 실근은 무조건 하나가 있어. 무조건 하나가 있고 나머지 두 개가 첫 번째로 또 실근인 경우, 실근 두 개인 경우가 있어. 요 경우가 좀 많겠죠. 그럼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실근은 실근인데 한 개밖에 없어. 중근을 얘기하는 거겠죠. 조금 전에도 비슷한 모양을 본 적이 있었죠. 세 번째, 허근을 두 개 갖는 경우가 있어. 요렇게요. 실근 하나에 또 추가로 실근 두 개가 더 있는 경우, 실근 하나에 중근이 포함되는 경우, 실근 하나에 허근 두 개가 있는 경우. 3차 방정식을 풀어보면 근의 종류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라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게 되는 거니까 아마도 x축 f'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정도로 그려질 거야. 그래서 뭐 알파, 베타, 감마. fx의 최고차의 개수를 양수라고 치고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도함수도 당연히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의 그래프겠죠. 아주 정상적인 이런 세 실근을 갖는 n자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예요. 이거는 y는 f'x의 그래프가 되는 거고, 그러면 fx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다시 마이너스에서 다시 플러스로 바뀌었으니까 감소 증가, 감소 증가가 반복되겠죠.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이런 W자 모양의 그래프가 기본적으로 그려져요. 이게 4차 함수야. Y는 fx. 만약에 이 간격과 이 간격을 비교해 봤을 때 둘이 얘가 간격이 더 넓어. 알파와 베타 사이가 좀 넓고 베타와 감마 사이가 좁아.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느냐면 여기 x는 알파, 다음에 여기 x는 베타, 가깝게 여기는 x는 감마.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러면 W자 모양을 그리더라도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알파 쪽 멀리 떨어져 있는 거, 베타를 중심으로 봤을 때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좀 많이 내려와 있겠지. 이렇게. 대신 감마는 조금 떨어져 있으니까 조금 내려와 있겠죠. 이런 식이야. 요 간격에 따라서 많이 내려오고 조금 내려오고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야. 만약에 이쪽 간격이 훨씬 더 넓어. 그럼 이거 반대겠지. 조금 내려왔다가 많이 내려오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얘보다 얘가 좀 많이 내려왔겠지. 가운데를 중심으로 봤을 때. 이 간격이 예를 들어서 똑같아. 그러면 좌우가 대칭이 돼요. 이런 식으로요. 잘 그릴 수 있을까? 네. 여기랑 여기를 가로선을 그어보면 지금은 안 만났는데 동시에 접하게. 이런 형태가 돼. 위아래 높이가 똑같아진다는 얘기죠.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가 또 포개져요. 대칭이 된다고요. 이 가운데 베타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 모양과 오른쪽 모양이 완전히 똑같아져요. 지금은 그 중에서 뭐 두 번째 그렸던 조금 내려오고 많이 내려오는 이 형태만 거기에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데 요 간격 누가 더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그래프는 세 가지로 다시 나눠줄 수 있다라는 것도 추가적으로 알아주시면 좋겠죠. 여기가 넓으면 이렇게 많이 내려오고 조금 내려오고, 반대로 얘가 넓으면 조금 내려오고 많이 내려오고 이렇게요. 이 간격이 아예 똑같아. 그러면 좌우 대칭이 되게
아이고, 대칭이 아닌 것처럼 보이네. 가로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좌우 대칭이 되게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가운데 베타를 중심으로 해서 접으면 포개져요. 이런 형태로 그려진다. 알아두시고, 중근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 중근 그래프 본 적 있었죠? 3차 함수가 중근을 갖는다. 3차 함수가 중근을 간다 좀 이상하네요. 3차 함수가 x축에 접한다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요. 어디 갔죠?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알파, 베타가 있는데 베타가 중근이라고 합시다.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요. 그러면 4차 함수, 원래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 음수에서 양수로 다시 양수가 되는 거니까 감소, 증가, 계속해서 증가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특히 이렇게 중근은 어떻게 그린다 그랬었냐면 이렇게 그린다 그랬었죠. 중근은 가로선을 그려놓고 접하게 이렇게, 이쪽도 접하게 이렇게 그려진다 그랬었어. 이렇게요. 이렇게 그려지는 4차 함수가 만들어집니다. W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W자만 있는 게 아니고 극소 하나밖에 없으면서 지금 같은 경우에 극소값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 극대값은 아예 없죠. 극소값 하나밖에 없고 바로 여기가 중근이라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데 계속해서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기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중근이 왼쪽에 있을 때는 이쪽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겠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알파가 중근이고 베타가 일반적인 근이야.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이게 y는 f'x의 그래프가 되겠죠. 그러면 알파에서 조금 전에 봤던 그 모양, 가로선을 중심으로 해서 감소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감소하다가 여기서는 증가 감소가 바뀌겠지. 이렇게 그려지는 거겠죠. 이렇게요. 왼쪽 부분에서 이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자, 빠뜨린 게 있는데 3중근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여기서는 왼쪽 밑에 나와 있네요. f'x가 3중근 알파를 갖는 경우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f'x가 예를 들면 이런 형태가 되겠지. x-3의 세제곱 이런 식의 형태예요. 하나의 실근과 실근 두 개가 아니고 하나의 실근과 또 다른 중근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셋 다 하나의 근이 되는 3중근 형태가 되는 거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3이다라고 하면 이 f'x의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3차 함수처럼 생겼어요.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x는 알파 3을 기준으로 해서 음수 양수니까 감소하다가 증가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요 경우에는 x는 3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이 서로 대칭이 되게 돼 있어요. 원래 함수 fx의 그래프도 좌우 대칭이 되는 형태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근과 다른 또 허근을 갖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역시 극값이 하나밖에 없네요. 그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 이렇게 돼서 극소값 하나를 갖거나 오른쪽에 이렇게 돼 있어서 극소값 하나를 갖거나 이렇죠. 이 그래프들 통틀어서 생각해 보면 제일 첫 번째 그래프만 극소, 극대, 극소, 극값을 3개를 가져요. 그게 아니고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라든지 또는 밑에 있는 그래프들은 전부 다 극소값 하나씩밖에 안 가져요. 극대값을 갖지 않는다고요. 극값이 하나씩밖에 없어. 요거 반대로 출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극값을 3개를 갖는다든지 또는 극대값을 갖지 않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온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 그래프들을 잘 상상해서 어떤 경우에 극값을 갖는지 극대, 극소 이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하시면 좋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면 서로 도함수가 f'x는 0, 도함수가 0이라고 했을 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경우에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W자 모양이다. W자 모양이다. 극소 2개에 극대 하나를 갖는다. 극값을 3개를 갖는다. 극소 2, 극대 하나. 중근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더라. 이런 경우에는 극소값만 하나 갖고 있더라. 3중근이다. 그러면 좌우 대칭이 되는 건데 2차 함수랑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역시 극값 하나를 갖더라. 그것들은 전부 다 극소가 된다. 마지막으로 한 실근과
허근을 갖는다라고 하면 얘랑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가로 직선에 대해서 접한다 또는 가로 직선에 대해서 접한다인데 요 허근을 갖는 경우에는 약간 삐딱한 직선에 대해서 접한다 이렇게 돼요. 그 정도 차이가 생깁니다. 육안으로는 구분하기가 조금 힘들겠죠. 어쨌든 극소값 하나를 가져요. 이쪽도 있을 수 있어요. 이쪽에서도 이렇게 역시 극소값 하나를 갖습니다. 극값이 대체로는 다 하나예요. 서로 다른 세의식을 가졌을 때만 극값들을 3개를 갖습니다. 신기하게 극대값은 얘네들은 다 극소값만 하나 있는 거야. 극대값은 요때만 서로 다른 세의실근을 가졌을 때, 도함수가 서로 다른 세의실근을 가졌을 때, 요랬을 때만 극대값을 갖는다. 또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4차 함수의 여러 가지 형태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또 요것도 왼쪽이 많이 내려오고 오른쪽이 조금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반대인 경우도 있고 좌우 대칭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세분화해서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물론 최고차 이격수가 양수인 것들만 그래프를 설명을 했습니다. 음수인 경우에는 위아래가 반전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끝.